양파는 오래전부터 불로초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이지만 나이가 들어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양파는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은 물론이고 천연 항암제라 불릴 만큼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양파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습관은 짜고 매운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암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발생률 1위를 기록한 암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양파는 이러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과 소화 건강이 중요한데 양파는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드문 식품입니다. 오늘은 양파가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효능을 살펴보고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효능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와 생활 속 조리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양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며 매일 식탁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파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양파는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유화 프로피랄린은 혈액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도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양파 속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8주 동안 꾸준히 양파를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평균 3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3 정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혈압이 10만 내려가도 뇌졸중 위험이 40%까지 감소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작은 수치 변화가 노년 건강에는 커다란 안전망이 되어 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파는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점도가 높은 혈액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혈전이 쉽게 생기는데 양파가 이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이처럼 양파가 혈액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탁월하다면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파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더 큰 질환, 바로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마늘, 부추 같은 파속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79%나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질병 위험에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파 속에 풍부한 유화 프로피랄린과 폴리페놀 성분은 소화기에 들어온 발암물질이 몸에 흡수되는 과정을 억제하고 장 점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양파를 천연 항암제라고 부른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유황 화물 때문인데, 이 성분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힘이 강합니다.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위궤양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 양파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은 감기나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파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불어나는 나이살, 줄이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양파가 의외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항왈릴 성분이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바뀌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모를 늘려줍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먹은 쥐에게 양파 음료를 함께 제공했을 때 지방세포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파가 단순히 혈관과 면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양파는 혈관, 면역, 체중 관리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파가 혈관과 면역, 체중 관리까지 폭넓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내어 드시곤 합니다.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파즙은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 100g에는 약 144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그냥 식품으로 먹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즙으로 마시면 훨씬 더 높은 농도로 칼륨이 체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신장은 체내 전해질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 농도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를
고칼륨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손발 저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심해지면 근육마비, 저혈압, 부정맥,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마신 양파즙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파를 섭취할 때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먹었을 때 양파의 효능은 배가 됩니다. 이어서 양파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를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음식은 혼자보다는 서로 어울릴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료와 함께할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한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때 양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를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고기 속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막고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연구에서는 고기를 양파에 재워 구웠을 때 유해 물질이 57%나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해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합인 셈입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양파에 식초를 찍어 드셨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맛을 내기 위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합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양파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식초는 그 작용을 배가시킵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고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양파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에 양파를 더하거나 함께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와 어울리는 또 다른 조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꿀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와 돼지고기, 식초의 조합이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준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파와 어울리는 또 다른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름과 채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인데 이 기름은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양파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거나 곁들여 먹으면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생양파를 넣을 때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볶음 요리에 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쓰면 건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조합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많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와 비타민 C 식품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항산화 작용이 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은 샐러드는 퀘르세틴과 라이코펜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재료와 함께 먹으면 양파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우미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괜한 불안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와 관련해 흔히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가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며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파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와 그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파와 꿀에는 모두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에서 분해될 때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과정에서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느껴질 수 있지만 시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실명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은 단순한 괴담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파가 위에 자극이 강하다는 이유로 아예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가 약한 분들이 생양파를 과하게 먹으면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조리하거나 다른 음식과 곁들이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양파를 멀리하는 것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는 우리 식탁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의 근거에 올바르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양파의 다양한 종류와 그 효능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양파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색깔과 성분에 따라 그 효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양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주는 이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황색 양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종류로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운맛이 강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곧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황색 양파가 다른
양파에 비해 항산화 활성과 암세포 억제 효과가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를 기대한다면 황색 양파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적색 양파입니다. 붉은 껍질 때문에 자색 양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퀘르세틴과 함께 작용할 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흰 양파는 맛이 상대적으로 순하고 단맛이 강해 요리에 부드러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황색이나 적색 양파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적기 때문에 건강 효과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흰 양파는 건강보다는 맛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외에도 샬롯처럼 작은 양파나 파와 비슷한 형태의 양파도 있는데, 이들은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각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양파를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효능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어서 생양파와 익힌 양파의 차이, 하루 적정 섭취량, 그리고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양파라도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 또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생양파와 익힌 양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생양파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항균 작용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익힌 양파는 단맛이 살아나고 소화가 편해지지만 일부 비타민과 황화물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하루에 조금씩 생양파를 곁들이는 것이 좋고, 이가 약한 분들은 조리해서 드시는 편이 더 적합합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1개 정도의 양파가 적당하며, 특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양파 장아찌 같은 반찬은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 역시 건강과 직결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이미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양파 껍질에도 폴리페놀 같은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육수용으로 모아두면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을 알면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를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알아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법과 보관 요령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리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매일 꾸준히 먹지 못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개할 요리는 양파밥입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쌀을 씻어 불린 뒤 얇게 채 썬 양파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이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소화에도 편안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차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깨끗이 씻은 껍질을 햇볕에 말린 뒤 덮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차가 완성됩니다. 평소 물 대신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당, 즉 양파를 이용한 천연 조미료입니다. 양파를 곱게 다져 끓이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를 얼려두고 필요할 때 설탕 대신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당을 줄여야 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양파를 활용하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리하고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을 높이며 암 예방과 체중 관리까지 돕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식초, 올리브유, 비타민 C 식품과 함께하면 효능이 배가 되고 요리법을 다양화하면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양파의 가치와 활용법을 새롭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만의 양파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